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건강과 질병에 관하여 통합과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하나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양원 1세대, 노후부부 1세대, 요양병원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많은 공감을 형성하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백세를 살아간다면 최소한 60대 중후반이더라 할지라도 30년 이상은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한 7억 2천 정도의 생활비가 포함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정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책에 의하니까 노후를 망치는 3가지 착각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3가지 착각인데, 첫 번째는 자신의 파업이에요. 파업이 되겠죠. 두 번째는 건강이 망가져가지고 엄청난 이제 재산적인 손해를 보는 거. 세 번째는 자식 뒷바라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착각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게 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 저자는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겠죠. 그러나 이 착각, 즉 말하자면 개인 파산을 할 수 있겠죠. 건강이 망가져서 엄청나게 또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의 뒷바라지 어느 정도는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저는 이게 착각이 아니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은 이 3가지 실수를 좀 선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의료비, 3의 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은 2가지 정도의 어떤 삶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암과 치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젠 2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는 어떤 책을 보더라 할지라도 다 치매에 걸린다. 그게 가장 큰 명제거든요. 그러면은, 자, 암 2명 중 1명이 걸린대. 그러면은, 나의 입장에서는 50%의 확률이야. 치매? 누구나 다 걸린대. 100%의 확률이야. 자, 이제는 이제 우리 부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부부의 경우는, 암에 걸릴 확률이 100%야. 2명 중 1명이니까 100%야. 그러면 부부의 경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은 200%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집에서는 치매와 암은 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다 깔리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부부의 암이 발생할 확률 100%, 치매가 발생할 확률 200%라는 얘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인지.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노부부를 위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집 한 채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노후의 어떤 생활비와 노후의 어떤 자산으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게 집 한 채겠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파문을 좀 일으켜야 되겠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60세 이상이면은 우리는 신요양원 세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60대라면은 우리는 신요양원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양원에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될 상대는 요양원에 다 있어. 그 요양원 우리는 문화를 익혀야 돼. 근데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요양원 1세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요양원 세대라는 것은 요양원 1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노후 부부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옛날에는 임종을 못 보는 것 같으면은 자식이 불효자라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부모의 임종을 못 보는 경우는 너무너무 흔하죠. 물론 국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분들이 딸은 일본 살고 아들은 미국 살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유럽에 살아. 그러면 제 임종을 보러 올 사람은 거진 없다고 보면 가능하겠죠. 뭔 얘기냐면은 가족의 구조가 변함으로써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요양원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요양원보다 저 집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저 스스로도 요양원 1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자녀에게 그럽니다. 아빠가 몸이 안 좋으면은 요양원에 갈 거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가장 큰 게 우리가 요양원 1세대라는 거. 그리고 노후부부 1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임종을 지켜 못 본다는 것은 옛날 농경사회와 같이 시족사회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이 엄청 많았거든요. 자녀도 같이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문화가 가능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젠 노후부부는 노후부부만을 위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후부부 1세대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네. 자, 건강의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암에 안 걸리면 참 좋겠죠. 그러나 걸릴 확률이 50%, 부부 같은 경우는 100%의 확률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치매는 200%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그거 역시 그냥 우리가 시나리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왜? 장수에 대한 어떤 열망은 많으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뭐 200살 살고 계시는 분, 300살 살고 계시는 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통계에 원하는 것 같으면은 60대라면은 한 100세까지는 무난히 살 것 같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관련 근거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힘줘서 얘기했던 요양비는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의료비는 병원비와 요양비로서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노부부 세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노부부가 한 명만 암에 걸릴 경우와 두 명 다 암에 걸릴 경우와 노부부가 치매를 한 명이 앓을 경우와 두 명이 앓을 경우, 여러분 스스로가 요양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병원비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의료 체제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는 병원비는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만 요양비는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집 한 채가 여러분 부부가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재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자꾸 하신다면은 나머지 사람의 어떤 그 생활비도 그 중에서 집 한 채에서 쭉 꾸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걸리는 것 같으면은 암을 없애고 싶겠죠. 누구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는 것 같으면은 감솔랑 꽃감솔랑 집이라는 것이 자꾸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 어떻게 사람을 저 세상 보냅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치매가 왔더라 할지라도 치매 온 사람을 내보내겠어요? 안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집 한 채, 저는 집 한 채가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한 채가 노부부를 위한 병원비, 요양비로서 쓸 수 있는 의료비로서 충분한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아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암, 치매는 곧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거든요. 오늘 올지도 몰라요. 내일 올지도 모르고 내년에 올지도 몰라. 자만 올 것 같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왜? 관리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 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비용이거든요. 돈이 없으면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 즉 의료 행위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양비라는 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는 곧 현실로 모든 것은 닿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요양은 1세대다. 노후부부 1세대. 그러므로 우리는 요양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언론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